형님. 압수수색 영장, 검증 영장이 발부됐어요. 네. 그리고 성매매 알선 혐의로 그 필요한 영업장부, 그 현금. 이거 달라? 한 번에. 안쪽에 있나? 정보? 정보하고. 아, 이거 골드 저거네. 뭐지 이게? 중독기 같은데. 열쇠네. 이거 소방금 볼게요, 이거. 호슬하게 나. 자, 보신 것처럼 귀금속을 찾아내고 또 금고도 막 깨부수고 압수수색 현장을 방금 보셨는데, 자, 어떤 압수수색 현장입니까? 일단 지난해 11월에 고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제 20대 2명이 수원역 성매매 직결지에서 1, 2년간 일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금품을 빼앗겼다, 이런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이 네 남매, 가족입니다. 가족 4명이 함께 운영하던 업소 3곳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서 불법 수익 무려 128억 원어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남매 중에 3명,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 등 합쳐서 5명을 입건하고 이 중에 2명을 구속했던 사건입니다. 아니, 이게 가족 전체가 진짜 이런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는 건데, 이런 일 하면 보통 창피해서라도 다른 일 한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가족이 운영하게 된 사연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그 가족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형제들이 다 같이 했습니다. 지금 나오네요. 자료가 나오죠. 자료가 나오는데 지금 5명이 현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수사기관이 판단한 사람들인데, 그 숨진 모친이 수십 년 전부터 운영을 해오다가 물려준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운영을 계속 해왔는데, 뭐 지금 그 구속됐다고 나온 2명은 성매매 강요 혐의에 대해서 지금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된 사례이고, 그 외에도 알선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운영을 한 20년 이상 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햇빛 세기님이 딱 그 말씀을 하시네요. 저 사람들은 과연 명절에 밥상에 모이면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자,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아파도 111. 자, 그러니까 이들 일당이 이렇게 수십 년간 128억 원대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린 이유, 여성들이 아파도 계속 손님을 받도록 뭐 벼랑 끝을 몰아세웠다. 네, 포인트는 111이라고 나왔지만 이게 1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빚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유인을 했습니다. 이제 선불금을 주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고 권유했는데요. 이후에 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쉬는 날을 없애거나 아픈데도 계속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말에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손님이 많았다고 하는데, 여성 종업원 1명당 뭐 10회에서 20회에 이르는 성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게 교수님 2대째라는 거잖아요. 저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그런 일을 할지언정 자식한테 내가 이런 일은 차마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부모들의 인지상정일 것 같은데, 이걸 자식들한테 또 야, 이거 니들도 가업을 이어라, 약간 이런 지금 분위기 아닙니까 이게? 아니, 이어야 할 가업들은 안 있고 예. 지금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진짜 성매매하면 이게 불법 아닙니까, 그죠? 이 매매춘 해가지고 이제 뭐 제공하는 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자 다 처벌하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이 사람의 그 이미 돌아가신 뭐 어머니가 있다는데, 그 어머니가 23년 동안 제가 볼 때는 이거 이 이전부터 훨씬 더 됐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식들이 이 사남매가 옆에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끄럽다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제 전업을 했었으면 다행일 텐데, 지금 뭐 돈 벌기도 어렵고 취업도 잘 안 되니까 딴 데 가서 뭐 돈 버느니 오히려 이걸 물려받아 가지고 더욱더 악랄하게 하게 되면 돈을 갖다가 뭐 우리가 손에 거머쥘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야말로 성매매 가족 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이 가족들도 지금 이제 나이가 보니까 뭐 50대 40대니까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식들이
자기 부모들이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자기 뭐 고모가 뭘 하고 자기 뭐 큰아버지가 뭘 하고 이 다 보고 있을 텐데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완전히 어떤 죄책감을 순간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다 제거한 것 같아요. 아무튼 앞서 영상에서도 봤지만 쳐들어갔더니 골드바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이 현금이 4,800여만 원이 나왔고요. 보석도 아까 보시는 것처럼 다수 발견됐습니다. 금도 나오고 뭐 금도끼가 있냐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귀금속이 나왔습니다. 한 60점이 넘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 또 영업 장부도 나왔습니다.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좀 선물 상자, 껌통 이런 데 귀금속을 숨겨놨다고 해요. 경찰이 불법 자산으로 판단한 이유가 성매매 수익을 보통 현금으로 받는데 이 수익을 나중에 생길 때마다 귀금속으로 바꿔서 숨겨놓은 것 아니냐.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전력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범죄라는 인식이 이미 있어서 범죄인 걸 알고 있어서 수익이 생길 때마다 바꿨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변호사님, 이 성매매 업소 불법 영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동결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거. 근데 그 사람을 교도소만 보내고 돈을 뺏지 않으면 갔다 와서 그 돈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불법으로 얻은 이익은 몰수나 추징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 문제는 몰수 추징은 나중에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나올 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돈 때문에 불법 저지른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빼돌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 금융계좌 435개를 확인해 보니까 일단 이 사람들의 수익이 한 128억 정도 되고 그중에 한 62억 원 정도를 불법 수익이라고 판단을 하고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을 내린 건데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가압류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판결 확정 전까지 이 부분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 아예 처분을 못하게 딱 묶어놓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일단 62억 원에 대해서 추징 보전 명령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자, 제가 이런 성매매 직결지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 제가 2005년도 이 사회부 수습 기자 시절에 저는 그때 그 참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05년 3월에 속칭 뭐 미아리 텍사스라고 하죠. 그 종암동에 서울 성북 종암동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에서 화재 사건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마침 이 종암경찰서를 출입하고 있어가지고 거의 근 한 달 동안 그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계속 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했었는데 그 화재가 정오쯤에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업소 여성들 4명이 숨졌습니다. 아니 왜 백주대낮에 불이 났는데 나오질 못하고 죽었을까? 밤새 영업에 시달리다가 아침에 잠을 들기 위해서 과음을 하고 자다가 백주대낮에 불이 나는데도 탈출을 못하고 죽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화재가 진압이 되고 나서 그 업소 화재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쭉 봤는데 정말 진짜 너무 처참하기가 이를 데가 없더라고요. 앞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약간 어떤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걸 고리로 못 나오게 했다. 그걸 뭐 속칭 마이킹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아니 그래서 자, 이 기자 아무튼 뭐 그런 제 개인적인 또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수원시의 이 흉물로 불렸던 이 일대가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개발 계획 같은 게 나왔다고요. 일단 1960년대 처음 조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2004년에 이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규모가 점점 줄었고, 근데 지난해까지도 이제 100여 곳이 넘는 곳이 계속 영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발이 지어지면서 경찰과 지자체가 여성 안심구역으로 선포하고 계속 이제 단속을 해왔기 때문에 이 영업 중인 업소들도 올해 5월까지 자진 폐쇄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이어서 조만간 이런 모습은 볼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